소설 같은 경우는 내용을 꼼꼼하게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단어 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물어요. 길이 길잖아. 엄청 산문처럼 길잖아. 시에서는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좀 소설 같은 경우는 길게 쓴 기 때문에 못 읽어도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하느냐? 왼쪽은 내용일 거고요. 오른쪽에 정리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어야 돼요. 이 생각을 여기다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요 첫 번째 요 첫 문단에서는 인물이 나오죠. 누구? 영달. 거기서 나왔네. 영달이라는 인물을 잡아주시고 자 영달을 설명하지만 여기서의 서술의 대부분은 어떤 느낌이 될까? 어떤 느낌이야 여기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서술자가 묘사해주는 거죠. 지금 상황 묘사, 장면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묘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해요. 근데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었니? 주요 단어들만 체크해볼까? 매섭게 불어왔어요. 헐벗었어요. 또 몰아쳤어요. 그쵸? 그러니까 차가운 느낌, 쓸쓸한 느낌. 그리고 겨울이네요. 계절적 배경까지. 자, 여기서는 지금 배경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묘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어요. 센스 느낌을 형성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학은 우리한테 어떤 내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는 거지 내용을 막 고등학교 때까지 와서 줄거리 정리하고 있다? 그거는 중학교 때 이미 끝냈어야 돼요.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야 되지만 한 차원 더 높여서 요 과정을 꼭 소설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인물이 나왔네. 묘사해주고 있고 분위기를 내고 배경 설명해주고 있구나.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이야기? 그가 할 때는 영달이 있죠. 영달이 공사가 세범으로 연기될 때 오래 머무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을 했고 그리고 현장 사무소가 사흘에서 문을 닫았고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영달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점을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네. 서술자의 어떤 시점? 혹시 시점 생각해봐. 시점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여기에 그러면 적용이 될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안 나오네. 시점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점은 공부합시다.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것까지는 알아요. 이것까지는 알지만 소설에서 얘네들을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설에서 적용시켜서 이거는 그럼 이런 시점이네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찾아줄 수 있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일단 나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관찰자 시점도 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나와야 안 나와요? 일단 초반부에는 안 나왔으니까 1인칭은 배제해 줍시다. 3인칭 중 하겠네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라고 하는 이 전지적이라는 의미는 뭐니? 모든 걸 알아. 나 모두 다 알아. 인물의 과거부터 인물의 심리까지도 아는 포인트가 잡혀야 돼요. 관점은 이런 거 몰라. 그냥 묘사만 해주고요. 사건만 서술해줘요. 또 대화만 보여줘요. 인물의 심리라던가 과거라던가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물과 대화를 통해서 전달받는 경우밖에 없어요.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영달이 몇 달 전에 왔었던 사건도 알고 있죠. 과거도 알고 있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생각도 알고 있죠. 밖에 소리지? 자, 그러니까 무슨 시점으로 잡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어요. 모든 소설 속에서. 어려워? 어렵지. 처음 해봤는데. 괜찮아. 처음 해보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소설 공부하라고 하면 그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외워버렸단 말이야. 외우지 말고 이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에 어떤 소설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수능에서 어떤 소설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혹은 산포 가는 길과 비교하는 외부 지문의 소설을 뭐 일부를 발췌해서 갖고 온다고 한다면
그 소설이 어떤 소설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찾는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부분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쳤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군가 밭을 걸어 있고 버석이는 소리가 들리고 질척해 보이고 흩어지고 있고 담배를 태우고 왔고 키가 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잡히는 사건이 하나 드러나네. 사건이라고 한 거는 뭐 큰 사건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사건이 드러나죠? 그렇죠. 영다리와 어떤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서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인물, 사건, 배경, 사건 찾는 거잖아, 지금. 사건이 일어났네. 인물과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서술자는 어떻게 서술해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쭉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내가 친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누구야 설명을 했니?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한 거지. 자,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외향적인 모습을 묘사해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외향 묘사를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냐?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성격이라는 거는 착하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특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특징이 있어? 키가 크고, 오케이, 영달이랑 또 대비되고 있지. 대비를 시켜주면서 키가 큰 성격, 그리고 지도 있고요. 맹꽁이 배낭 속에, 맹꽁이 배낭이라는 거는 그냥 뭐 큰 배낭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작업도구 많이 들어. 그리고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 우리 군밤 장소 모자 그런 느낌이죠. 야전 잠바예요. 그래서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근사한 모습은 아니지. 지금 말끔히 뭔가 차려입은 모습은 아니지. 그렇게는 절대 해석돼. 왜?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신발을 신고 있었잖아. 이 외양 묘사가 갖는 느낌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외양 묘사가 많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 이게 명확하게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양 묘사를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 독자들에 대해서 지금 추측을 해야 되거든. 그 인물에 대한 추측이 지금 이 사람은 뭔가 근사한 모습은 아니네 정도로만 추측하면 돼요.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같이 할게요. 천신의 집에 계시던 양반이군. 누가 얘기한 걸까? 영다리가 얘기한 걸까? A씨가 얘기한 걸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A씨가 올리면서 말했다. 여기 그럼 A씨 얘기일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할게요. 소설에서 대화로 전개가 되다 보면은 가끔 이거 누가 얘기한 건지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치? 나도 그래.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자, 대화에만 내가 줄쳐놓을게. 이렇게 좀 대화로만 좀 줄쳐볼게요. 대화가 아닌 이 부분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서술자의 서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서술자의 서술이에요. 대화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대화예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에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 밑에 부분에는 지금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니? 또 서로 주고받고 있지. 자, 그럼 여러분들 논리 생각해보자. 내가 A씨가 얘기를 먼저 얘기했다고 친다면 요 다음 말은 A씨가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지.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앞에 부분 A씨가 얘기하더라도 중간에 서술이 들어가면은
또 누가 얘기할 여지가 있어요? 수도 있어요. 자, 중간에 서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를 때는 서술이 있다라고 하면 A씨가 얘기하다가 서술이 끼고 또 A씨가 얘기해도 돼. 한번 찾아볼까? 아, 천씨네 집에 계시던 양반이고 영달을 얘기하죠. 영달이한테 천씨 집에 있었네요. 그럼 우리는 이 영달의 특징이 하나 잡히겠네. 성격이 잡히겠네. 천씨네 살았음. 천씨네 집에 있었음. 간단하게 표시해줘요. 천씨구나 영달이는. 근데 영다리도 보니까 나시익은 30 정도 돼 보이는 사내로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은 그럼 초면이에요? 구면이네. 오, 어려운 단어인데 안 해. 구면. 구면인 관계. 잡히지? 자, 아까 좋은 후경 씨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다? A씨일까? 영달일까? A씨가 얘기한 거예요. A씨가 아까 저 좋은 구경했습니다 하면서 비행사처럼 이렇게 귀가리기를 늘어뜨리면서 빙긋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청간한 사람 아주 마누라 개패듯이 때려잡던데 라고 A씨가 영다리를 쏘아보며 우물거린 거예요. A씨의 말이에요. A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촌놈은 참이라고 이제 영다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화니까 A씨가 맞받아치겠죠. 병신 안 되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 누구를 천가라는 사람이 이게 뭔가라는 거는 그 성씨를 얘기하는 거지. 난 이가요, 나는 김가요 이런 식으로. 천가라는 사람이 남편이 어떤 천씨 와이프를 이렇게 때렸나 봐. 자, 그러면서 영달이는 있어 참으로 담배를 얘기했지만 사내가 손을 내밀면서 불 좀 빌립시다. A씨의 얘기고요. 버리슈 영다리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주면서 영다리가 퉁명스럽게 버리슈 퉁명스럽게 말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영다리의 지금 심리가 드러나네. 어떤 심리? 퉁명스럽다. 심리가 자, 항상 심리라던가 정서 찾을 때는 좋다 싫다로 찾으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서 별로 안 지 싫어. 누구를 이 A씨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지금. 싫어하는 상황인 거야. 그렇죠? 퉁명스럽다라는 거. 심리라던가 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접근할 때 되게 고차원적인 언어로 얘기하기 힘들면 그냥 좋다 싫다. 항상 기본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A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태도겠지? 퉁명스럽게 야 이거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담배꽁초를 전달하면서 그 불 좀 빌립시다. 이거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치? 알 수가 없지. 알면 안 되지. 담배를 피는데 내가 이제 담배를 거의 다 폈어. 선생님이 이게 과거 흡연자로서 경험을 피면은 그 꽁초 조그맣게 나거든? 거기 불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 불을 상대방한테 주면서 이걸로 불을 이렇게 피고 버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모를 것 같아서 설명했어요. 요새는 전자담배도 많이 핀다며. 사람이 있네. 네? 자, 그런 장면이에요. 몰라도 괜찮아. 알았지? 몰라도 괜찮은 사건이에요. 창피한, 어느 부분? 그 용가리가 어, A씨가 초과 사람을 연락이 무슨 어디? 이건 누구 연락이냐면 이건 누굴 엿먹이인가 수작질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구의 생각이에요? 영다리의 생각이죠. 그럼 이게 지금 뭔가 의미가 있겠지. 사실 여기서의 상황 설명, 어떤 상황을 지금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소재였니? 그치, 천신의 사건이 있었지. 그럼 이 천신의 사건이 뒤에 가서 이제 해결이 될 테지만 이거 누구랑 연결됐냐? 영달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영달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천신에 있었던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교육적으로 아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천씨라고 하는 아저씨의 부인이 영달이랑 뭔가 썸을 타려고 했던 느낌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좋은 구경 해시다라고 정씨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안 천씨 이 천가의 아저씨는 열받아서 와이프를 막 때린 거지.
그 사건이에요. 오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려먹는 느낌으로 영달이는 지금 자기가 받아들였다라는 느낌이죠. 이거 누구 엿먹이려고 지금 놀리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속에 있는 생각을 서술자의 서술로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근데 영달이는 애써 참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한 거지. 이거 누구 엿먹이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그 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화에 대한 내용이 서로 이렇게 대화,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연결이 되면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 정도를 그냥 한 덩어리로 해서 그럼 이 대화의 의미는 뭘까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요 부분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때는 그럼 이 단어가 갖는, 이 대화가 갖는 의미는 뭘까라는 거.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넘어갈게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냥 썸을 타는 느낌이에요. 영달이랑 넘어갑시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 자, 얼마나 있었어? 누구의 말이래요? 사내가 물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A씨가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은 뭔가 화제가 전환이 되는 거지? 영달이한테 A씨가 물어봤어요. 자네 얼마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앞부분에서 끊어주는데 앞부분의 내용 뭐 뒷부분 몰라도 되지만 앞부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영달과 사내의 만남이 이뤄졌던 소설의 발단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처음에 거리감은 좀 있었지? 서로 퉁명스럽게 얘기했었고 그렇죠? 이런 거리감. 영달과 사내는 서로 어떤 거리감이 있었는데 근데 둘의 공통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둘의 공통점 이렇게 마주쳤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공사장 이런 데서 서로 안면은 있었다. 초면은 아니었다라는 거. 공사장에서 서로 일하던 그런 사이였다라는 정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은 공사장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는 관계냐. 그리고 이때 시대 배경을 알면 좋은데 자, 이 소설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갖고 70년대면 나도 태어나기 이전이야 얘들아. 이전이야 나도. 나도 몰라. 나도 그냥 글자로만 배웠어. 이때가 산업화 시대예요. 산업화 시대라는 거는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건설, 공사 이런 것들이 많은 과정이에요. 건설이 일어나고 공사가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런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이런 노동자들의 모습이에요. 영달과 이 사내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이지만 자, 공사는 그러면은 얼마간 진행될까?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기간이 정해져 있지, 공사 기간. 공사가 끝나면 끝난 거잖아. 그 얘기. 그러니까 영원히 공사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노동자냐면은 떠돌이에요. 공사가 있는 곳으로, 공사하는 곳으로, 막 서울에서 공사하면 서울로 갔다가 공사가 끝나면 부산으로 갔다가 이런 떠돌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공통점들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거리감이 좀 있었어요. 퉁명스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이죠. 얼마나 있었어? 물어봐가 물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서술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 서술자의 서술은 뭘 표현해 주는 것 같지? 생각해 보니까 영다리의 생각이지. 영다리가 보니까 어라, 어라, 어라 이렇게 이런 느낌들 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영다리가 보니까 이 사람 흉악범도 아닌 것 같아. 또 태도도 마음에 드네. 밉지 않네. 그리고 처음보다 경계하지 않으면서 대답했죠.
그럼 영다리와 A씨의 이 관계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서술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거리감이 좀 줄어드는 느낌일 거예요. 앞에 첫 장면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부터 이 장면에서부터는 이제 거리감이 좀 줄어드는 계기가 이런 거죠. 이거를 통해서 또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대화해 또는 무슨 장면인지 이 장면을 본다, 내용을 읽는다, 소설을 읽는다 건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어렵니? 읽어주는 거 좀 연습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은 왼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는 지문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필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생각들이거든. 아, 이런 식으로 소설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자, 넉 달이 있었어. 누구의 대답일까? 영달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름을 적어주는 거는 여러분들 대화 찾기 힘들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노형은 어디로 갔어? 노형이란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 무슨 단어일까? 노형. 나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존중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랑 우리 원장님 계시잖아. 원장님이랑 하면 누가 조금 더 늙어 보여? 그럼 내가 원장님한테 노형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 나랑 이제 수학 선생님이랑 하면은 네. 내가 좀 더 늙어 보여? 그치. 민규쌤이 나한테 노형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손이 있 사람,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노형이라고 얘기하면 민규쌤이 당연히 어리지 나보다. 그렇게 노형이라고 해도 괜찮아. 준호쌤이 나보다 어리고. 그래? 내가 준호쌤한테 노형해도 되나? 별 생각 없었어. 알았어. 자, 이거 노형이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소설에서.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고 있죠. 누구의 대답일까? 그러면 밑에는 A씨의 대답이겠네. 산포에 갈까오. 아까 그 산포라는 공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럼 산포는 눈을 조용히 뜨고 말했습니다. 근데 영다리가 고개를 아니 흔들면서 영다리의 얘기겠네. 방향 잘못 잡았소. 거긴 벽지나 다름없소. 이런 겨울철에 자 벽지라는 단어 무슨 표현일까? 예. 이거? 여기 바르는 거? 벽에 바르는 종일까 설마? 절벽 같은 이거는 산간벽지의 주말이에요. 그냥 촌동네 시골. 근데 왜 영다리는 갑자기 방향 잘못 잡았어? 거긴 벽지나 다름없는데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심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영달의 심리는 아니 산포 간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방향 잘못 잡았다고 할까? 그렇죠. 이 노동자잖아. 노동자로서 이 산포는 완전 시골이거든. 시골에 무슨 공사를 할 게 있겠어. 그러니까 시골로 가면 돈 벌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면 돼요. 알겠죠? 이 대화를 가지고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 패턴 많이 나와요. 이 대화에서 이 대화에 맞는 이해를 찾아주세요.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 영다리는 산포가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는 공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A씨는 인데 라고 하니까 영다리가 잘못 생각한 거지. 영다리가 산포에 가려는 의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영다리와 사정이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영다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사 일을 하러 가야 되고요. A씨는 고향으로 가는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죠. 그는 가는 길이었고 영다리는 또 다른 것으로 달아나는 길입니다. 또 다른 일을 찾으러 공사 일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 장면에 대해서 서술자가 서술해주고 있네요. 참 점점점 집에 가시는군요. 영다리가 얘기하죠. 참 점점점 안에는 얘들아 무슨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잘못 생각해 또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참 고향이라니 좋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여운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연을 주고 있어요. 점점점 표시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이제 쭉 보면은 소설을 보면은
점점점 점점점 말 줄임표를 통해서 여운을 많이 주고 있는 이거는 문체상의 특징이에요. 문체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지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거기서의 문체상의 특징인 거예요. 막 내가 내용 설명보다 막 소설 이론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어렵니? 아니야? 괜찮아? 자, 사내가 일어나서 영달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무슨 일자리 찾아가쇼? A씨가 얘기했네요. 댁은 오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 왔어? 나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영달이가 아유 나 지금 누가 없어요. 어디 일자리 없어요. 자, 난 이제 가봐야 되겠는걸. 이 A씨의 의도는 나 이제 갈게 안녕 짜이젠 바이바이 하자는 거지. 그러고 나서 뒤에 서술이 이어지네요. 이 서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서술의 내용은 상황을 근데 헤어지지 않는 상황을 주고 있지. 영다리가 이 A씨야 다시 영다리가 잡아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요약해주고 있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보시오 노형이라고 다시 불렀네요. 그러면서 영다리는 달려가서 뒤에 붙으면서 같이 갑시다. 나도 월출리까지 같은 방향인데 라고 하는 어디까지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대답이 없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아우 이런 겨울 처음이네. 작년엔 좋았어요. 엄동설안에 갈 데 없이 빳빳하게 지금은 힘든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작부라는 거는 그냥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여인이랑 내가 살림을 했었는데 이거는 영달의 이야기예요. 아유 우린 습관이 되어나서 A씨가 이렇게 너무 추울 때는 나 습관이 돼서 괜찮아. 이렇게 추운 것도 난 버틸만해. 라고 얘기하는 의도인데 여기서의 이제 드러나는 소설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요 산포 가는 길에 여로형 구성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여로형 구성. 여로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 잡히니? 여로. 이거는 여행의 경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행의 경로라는 단어로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로가 드러나 여행을 그 경로 안에서 여행의 경로세요. 요 로자가 길이잖아. 길로자거든요. 여행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여로연구소는 그러니까 어떤 어디론가 가면서 그렇죠? 어떤 목적지로 가면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여줄 때 여로연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딘데 자꾸만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일어나고 배경도 설명할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간의 이동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로형 구성이라는 소설이라는 거는 공간의 이동, 각각의 공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구성 같은 경우는 소설 구성의 3요소 이전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잖아. 그리고 이 구성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구성이 역순행적 구성이었을걸?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역순행적 구성은 어떤 느낌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지? 현재 그렇죠. 시간이 서로 뒤죽박죽 됐을 때. 어디에서 나왔었어? 1학기 때 달밤에서 나왔었지. 기억나? 나는 황수건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막 몇 달 전 이야기, 황수건의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럴 때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서 시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 구성의 차이에 여러형 구성으로 지금 이 소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갈까? 일단 3포까지 갈 거고, 그리고 월출리까지는 같이 가겠네요. 어디니? 월출리. 월출리까지는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 사내가 말했고. 자, 3포가 여기 몇 리인 줄 아쇼? 바다까지만 해도 몇백 리 길이에요. 또 배를 타야 해요. 또 사내가 야, 3포 여기 먼데 자네 갈 거야?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 멀었죠. 아까 지도에서 보니까. 거의 땅끝이었잖아. 근데 이제 영다리가 얘기하죠. 몇 년 만입니까? 3포 가는 사람한테. 영다리는 그럼 3포를 간 적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A 씨는 고향이니까 몇 년 만에 가요? 라고 하니까 A 씨는 10년 정도 됐어요. 아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럼 영다리는 그거 뭐 하러 가요? 그러면 고향이니까 가는데 아는 일도 없대. 그러니까 뭐 하러 가요? A 씨는 그냥 나이 드니까 가보고 싶어서. A 씨는 고향을 지금 찾아가는 길이네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차도로 들어서면서 뭔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죠. 차도로 들어서면서 영다리는 시린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연방 꼼지락거렸습니다. 아우 육실하게는 춥네. 육실하다라는 거는 욕이에요. 그냥 욕이라고 처리하고 넘어가세요. 바람에 했는데 산에는 근데 추위를 별로 타지 않는데요. 자, 누구와 누구가 서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니? 영달과 산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또 털모자와 야전 잠바로 단단히 무장한 탓도 있어요. A 씨는 좀 따뜻하게 입었나 봐요. 그런데 자 여기서의 포인트. 사내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영달이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봤대요? 다정하게. 자 그럼 이제 인물들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느낌이 들어? 오케이. 친밀감,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됐죠. 그래서 넓게 보면 이 두 사람은 노동자라고 하는 어떤 계급으로서 계층으로서 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그려지는 거예요. 영달과 A씨. 친밀과 유대감이 드리는 이런 관계성, 사건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그리고 둘의 심리가 이제 경계심을 좀 풀어내면서 경계심이 풀리니까 뒤에 거는 좀 추측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친해지면서 무슨 이렇게 친해져야 좀 얘기가 이렇게 좀 말문이 튀겠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여행길이잖아.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말동무라도 하면서 자신의 뭐 옛날 이야기라도 하면서 그렇게 아마 여행길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A씨가 얘기했다고요. 아침은 자셨쇼? 무슨 표현이니? 자시다. 먹었니? 먹다라는 표현이에요. 먹다라는 옛날식 구어책 표현이에요. 영다리가 웬걸이란 표현은 먹었다는 얘기야? 안 먹었다는 얘기야? 저 못 먹었어요. 그리고 영다리가 열적게 웃으면서 아유 저 새벽에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아까 천가 이야기. 천간에 있었던 사건. 썸을 타려다가 도망쳐 나온 사건. A씨가 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도 찬샘까지 가야 밥술이라도 먹을 테니까 아유 진작에 갈걸. 겨울에 움직일 생각을 못했으며. 자 이러면서 자를 하네요. Let me introduce. I am 노영달. 서로를 이제 드러내면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영달이는 자신을 영달이라고 소개하고요. 자, 나는 정가요. 그럼 이제 A씨는 정씨 아저씨네. 정가라고 했으니까 정씨 가문의 사람이요. 그냥 정씨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영달과 정씨. 자, 근데 여기서의 하나의 행동, 서로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은 지금 어떤 느낌? 친밀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산보 가는 길 다 했죠? 안 했어 아직? 안 한 학교가 안 한 반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스포일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다음 시간에. 자,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기술이 좀 있어서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 없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
일자리만 있으면 나 기술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 없어요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자가 서술하죠. 영다리가 정씨에게 빌붙지 않는 뜻을 비쳤다. 이거에 대해서. 나 너랑 지금 삼포지만 너한테 빌붙을 생각은 없어 라고 영다리의 심리를 서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제시 이렇게 서술자가 서술해 주니까 우리가 이 대화를 오해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대화에 대해서 서술자가 저는 영다리가 빌붙음이 없음을 뜻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서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얘가 없다면 이거 갑자기 왜 얘기하지? 라는 의아함이 들죠. 우리도 기술이 있어서 갑자기 인사하다가 저도 기술이 있어요. 이러니까 좀 의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좀 준 거예요. 알고 있어. A씨라고 하지 말고 정씨라고 합시다. 정씨 아저씨가 차감기 잡지 않았어. 아까 공사판에서 봤다는 거예요. 너 이런 기계 다룰 줄 알았잖아. 용접도 하고 수선도 하고 우리는 목공의 용접에 구두 수선까지 할 수 있어요. 야, 영다리는 진짜 많이 하네요. 든든하시겠구만. 정씨는 10년 동안 나 이런 거 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네. 10년 동안 고향을 떠난 10년 동안 배웠다는 얘기네. 영다리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정씨가 아우 다 좋은 데서 가르치고 그런 집이 있어. 영다리가 나도 그런 데 들어갔으면 좋겠네. 정씨가 쓴웃음을 지면서 서술이네요. 고개를 저으면서 고개를 저었다는 건 뭐지? 이렇게 한 거지. 아니 정씨가 집이 워낙 커요. 영다리가 큰 집 점점점 자 큰 집 뒤에 여운을 주면서 그러면 이 여운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큰 집이라는 단어가 뭘까? 모르죠? 알면 안 돼요. 응? 큰 집은 교도소를 의미해요. 사회적 우리 완고거예요. 교도소라고 얘기하면 좀 거부감 들잖아. 뭐 10년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 큰 집 좀 갔다 왔어. 집이 워낙에 크다는 게 굳이 교도소예요. 그럼 10년 동안 입과만 정시예요. 가끔 운전이랑 도 배우는 그렇죠. 용접과 이런 기술들을 어디서 배워요? 교도소 안에서. 이 10년 동안 안 될 수는 없잖아. 그 안에서도 기술 교육을 시켜요. 왜 사회에 가서 좀 적응하면 사람이 10년 동안 격리돼서 살면은 적응 못 하거든. 10년만 갔다 와도 적응 못 하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한번 갔다 와 생각을 해봐. 몇 달 동안. 대한민국 그러면 적응이 되니? 당장은 적응 안 되지. 근데 그게 1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교도소에서 알려주거든. 그러면 정시에 우리 성격이 잡히죠? 이 사람은 교도소를 다녀왔거나 성격이란 건 특징이라고 했어요. 교도소 다녀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간만에 고향을 가는 사람이구나. 판에는 없었네, 10년 동안. 교도소, 응? 공사판에서 잠깐, 그러니까 공사판에 10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잠깐 나와 출소하고 나서 그 공사판에서 잠깐 일하다가 돈을 노잣돈 여비를 고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응? 어디? 응. 그런데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네. 지금이라도 교도소 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이라도 교도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영다리가 이제 큰 집이라고 하니까 이 큰 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큰 집 갔다 왔어 이런 표현이 옛날에는 많이 썼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다리가 큰 집 점점점 얼고 설마 거기 왔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하고 영다리는 정씨 얼굴을 왜 쳐다봐? 교도소 갔다 보면서 놀라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정씨는 왜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왜 걸을까? 자신의 비밀에서 그렇지, 자신은 어떤 비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거니까 좀 심리가 그렇게 막 떳떳한 느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표현을 해준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장면으로 끊겨요. 이 소설은 그나마 좀 좋은 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 서술을 통해서 장면을 탁탁 나눠주고 있어. 그게 되게 편해. 그럼 이 전까지 장면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 여기까지는 어떤 장면이에요? 서로가 영다리와 정씨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정씨의 우리 과거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왔죠. 그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달과 정씨에 대해서 어떤 친밀감 형성이 되면서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좀 전하는 그런 소설의 발단 부분. 자, 여기는 상황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죠. 길이 내리막되고요. 강변을 따라서 먼 산이 있고요. 아득합니다. 인가란 단어 뭘까? 인가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른 갈대밭이 헝클어지고 있어요.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분위기가 어때? 안 좋아. 지금 뭔가 심상치 않어. 아유, 참, 저 산을 건너가야 참생꾼인데 강을 질러가는 게 빠르겠군. 질러가다라는 표현이 뭐니? 가로질러서. 강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여기 있거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건너가는 거죠. 단단히 얼었을까? 그래, 여기가 얼었으면은 그냥 넘어가자.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요. 얼음이 녹았다가 우툴투툴한 표면이 있어서 얼굴을 따갑게 때렸고요. 아유, 힘들어. 차라리 저기서 버스를 기다릴 걸 그랬나 봐요. 라고 영다리가 투덜대자 영다리의 말이네요. 정씨가 자주 끊겨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나마 현금을 아껴야지. 굶어도 돈 있으면 든든하니까. 정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심리가,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 현금을 아끼자. 굶어도 돈 있으면 든든하니까. 짠돌이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에서 그런 느낌이겠죠. 또는 뭐 돈을 좀 아끼는 이런 절약하는 모습들도 좀 잡히겠네요. 그게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준비성도 있겠네. 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네. 하긴 그래요. 영다리는 동의죠. 정씨의 말에 동의하는 정도. 자, 월출 가면 남행열차 탈 수 있어. 거기서 기차 탈려요. 남행열차 어디로 가는 열차? 남쪽으로 가는 열차. 아까 지도 보니까 아주 남쪽 끝에 있었지. 뭐 되는 대로 삼포는 어느 쪽입니까? 막연하게 남쪽 방향을 터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남쪽 방향이에요. 남쪽 끝이요. 사람이 많이 사나요? 삼포라는 데는. 자, 이 말을 통해서 영다리는 삼포에 간 적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한 10집 살까? 잠깐만, 이거 누구의 말? 정씨의 말. 10집 살까? 10집 사는 동네에 살다고 하면 그 10집 중에 내 친구는 있을까? 10집 중에 내 친구는 살까? 한 명이 아주 쓸쓸한 동네예요. 여러분들 안 살아봤지? 10집 사는 동네? 안 살아봤지? 나는 살아봤어. 진짜 친구 없어. 그 동네 친구가 없어. 마을로 나와야 친구가 있어. 한 10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요. 자, 어디가? 삼포가. 그러면 자, 아름다운 섬이고요.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고요.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삼포에 대한 누구의 생각이에요? 정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삼포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소설 뒤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씨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니? 마음의 안식처라고 느꼈던 삼포가 재개발되고 이런 변했다라는 미안해 공부 안 한 분들인데 스포일러 변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상심하게 되죠. 그런 계기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구절을 연결하면 너무 뒷부분만 나오니까 우리가 앞부분 내용을 모른 채 뒷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 자, 영다리가 얼음을 지치면서 말했습니다. 지친다는 거는 넘어가면서 얼음을 넘어가면 야 그럼 여기 말뚝박고 살아봤으면 좋겠네. 좋지 하기만 대근 안 될걸? 왜요? 타관 사람이니까 타관이라는 거는 추측 가능하겠다. 타관 사람이니까.
다른 지역에 산 사람이니까 타지 지역이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눈이 올 것 같은 으로 흘러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산등성이 올라가자 아래쪽은 계속 지금 공간의 이동이 나오고 있죠. 마을에 집들이 점점 흐트러진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묘사를 여기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묘사가 이루어진지 아닌지 한번 읽어봅시다. 묘사가 이루어진지 아닌지. 묘사처럼 느껴지니? 연기가 10개 흐르고 있고요. 마을의 장면이 묘사가 되겠지? 집에 연기도 흘러가고 교회의 종탑도 보이고 학교 운동장도 보이고 철책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둘러싸고 있고요. 이렇게 장면이 묘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장면의 분위기 준다라는 거. 자, 그들은 이제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장면이 하나 나뉘죠.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공간의 이동으로 정리해 주세요.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점도 있고 극장도 있고 만물상이 있고요. 주점이 장터에 있고요. 아직 조용했고요. 서울식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큰 여자가 사장님이겠네. 우거지고 끓이고 있고요. 그 안에 사내와 청년들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청년 둘이 떠들어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군가가 보따리를 싸놔서 동네를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보통 돈이 들어간 줄 아나 빚만 해도 5만 원이나 있어. 그 빚을 갚지 않고 누군가 보따리를 싸서 도망간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일까? 자, 누군지 몰라 아직. 여기서 드러나진 않았지? 자, 영다리와 정씨가 자리에 앉자 얘기 멈추고 낯선 행색을 보면서 불을 쪼였습니다. 털버섯을 거두면서 여기 국밥 2개 주세요.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늦어져서 별일 없겠죠? 누가? 여자가. 사장님이 좀 늦게 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유, 맛있게만 주쇼. 하면서 한숨을 하면서 욕을 엄청 하네. 왜 이렇게 욕을 할까? 정씨도 영달아서 여자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당황한 거지. 갑자기 그 욕을 하니까. 그럼 왜 당황했냐면 아유, 색시가 도망쳤어요. 불도 꺼졌고 국거리도 없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 색시라는 사람이 이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음식 준비 안 하고 색시가 도망갔거든. 앞에서 청년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 색시예요. 식당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식당에서 음식 준비 안 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식사가 늦어질 수도 있어. 하고 나서 여자가 남자들한테 외쳤대. 아니 그 사람은 뭐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잡아오지 못하고서 누굴 잡아오라고? 색시. 그 색시는 빚이 5만 원이 있다고요. 빚이 5만 원 정도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냥 500만 원이라 생각을 해요. 알겠죠? 500명까지는 너무 좀 많은 돈이긴 한데 한 뭐 200, 300이라고 해도 괜찮고 큰 돈이에요. 그 빚을 안 갖고 도망갔어요. 이 색시가. 머리채를 끌고 와요. 아주 열받았지. 머리채를 끌고 오라고 한 거 보니까. 자, 주인 남자가 오면서 주기도 목소리로 아유 됐어. 월출석 기차 탈 테니까 정거장 목만 지키면 된다고. 남자가 그럼 월출석 기차를 탈 거니까 목적지가 같네. 월출리까지 가서 정거장 목만 지키면 돼. 아유 그럼 빨리 자전거 타고 가서 기다려요. 이 여자 잡아와요. 아우 날씨 추워서 지금 못 가겠어. 무슨 얘기예요? 백화라는 년이 5만 원이에요. 빚이 5만 원이고 자 이렇게 떠나갔던 도망갔던 색시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백화구나. 아 백화라는 인물이 지금 설명되고 있죠. 이 소설 안에서는 지금 백화라는 사람은 안 나타났지만 백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쭉 드러나고 있죠. 빚은 5만 원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술집에서 일하다가 도망간 여자구나라는 인물의 성격 특징 잡아주시면서 서울식당이 원래 백화 때문에 호가 났던 거 아닙니까? 호가 났다는 거는 장사가 잘 됐다. 백화 덕분에 장사 잘 됐어. 그래서 술도 많이 팔았거든요. 뚱뚱한 여자는 이제 빈정거리면서 아니야. 그 백화라는 애는 좋게 지금 생각할 여지가 아니지. 걔는 나쁜 년이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백화가 등장하면서 백화는 이 술집을 떠났던 술집 여자였구나라는 것을 뒷부분에선 나오고 소설에 정리되는 그 자료에서 나오지만 어떤 부분인지가 이 부분이 연결이 되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서 쭉 넘어갈게요. 여기. 자, 국밥이요. 여기부터 이제 합시다. 자, 이제 백화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자, 밥을 먹으면서 영달이 정씨가 영달에게 말았어요. 정씨가 작년에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과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건 추측도 했었고 언제요? 아우 작년이요 하니까 아우 저 대전에 있었습니다 라고 영달이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옥자라는 애를 만나서 노임도 실했어요. 노임도 실했어요 라는 거는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공사장에서 월급 받는 거는 영원하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 영달이가 작년에 대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공간에 있죠. 자, 작년엔 대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다른 공간에 있어요. 영달이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노동자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 정착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자, 정착할 수 없는 형식.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뜨내기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떠다니는 느낌의 사람들. 뜨내기, 정착할 수 없는 현실. 이런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그려지는 거예요. 사회 이면적으로 시대적인 측면을 연결한다면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딘가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있어서의 과거의 영달의 좋은 기억이네요. 살림을 했건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이 의리 있는 여자는 옥자라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영달이가 지금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유, 우리 가정을 가질 것 했는데 내가 실직하니까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고 서울로 식모자리를 구하러 떠났대요.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자신을 느낄 때도 영달의 말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서 정착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고 있죠. 그렇죠?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그냥 밤을 꼬박 세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애 때문에 밤을 꼬박 세웠대요. 왜 그렇지? 그리워서. 그렇다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죠. 실직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갔을 수도 없는 사람. 영달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영달의 성격이 드러나죠. 근데 이 성격이 여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백화가 물어보지 영달아 같이 가자. 같이 못 간다라고 했던 것과 연결이 되죠.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많이 생각했던 영달이는 사랑이 우선이 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달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씨는 흐려진 영달의 표정을 무심하게 보다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정씨의 말이겠네요.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 위로하는 느낌이, 위로하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으로 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쪽으로 갔던 뚱뚱이 여자가 오면서 아이고 눈이 올 것 같아. 이놈의 두상이 이렇게 분명하지. 계속 수다를 받으면서 월출리까지는 몇 리예요? 60리 돼요. 이제 60리 정도면 여러분들 키로수 정리되니?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0리는 4km. 60리는 24km. 아니 이거를 내가 거리감을 주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24km면 지금 여기에서 의정부에서 어디까지가 될까? 여러분들 최대한 멀리 갔던 지역 혹시 있어? 본인 스스로가 멀리 갔던 지역? 스스로가. 서울 어디? 강남? 강남 정도 되면 24km 되겠다.
한강 정도? 광주 혼자서? 전라도? 아, 둘이서 광주 가면 광주는 몇리 정도 될까? 천리 되겠다, 천리. 그러니까 24km, 60리 정도 되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서울까지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 버스 타지도 못하고 월출리까지 이 사람들 걸어가는 거야.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버스는 있나요? 2대 있어요. 자, 어디까지 가세요? 영다리가 바다 보이는데 여기는 어디를 의미해? 삼포를 의미하는 거죠. 아유, 멀리 가네요. 큰 길로 가실 거요. 하면서 부탁 하나 합시다. 큰 길로 갈 거니까 부탁할게. 2월쯤 되고 머리는 긴데 왜 쌍꺼풀인 계집년을 잡아서 10,000원 드릴게요. 잡아주세요. 그리고 백화가 되겠지? 백화 잡아다 주세요. 내가 현상금 10,000원 드릴게. 그 정도? 자, 정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영달인 자신 있어요. 어우, 그쵸? 내가 꼭 잡아올 테니까 10,000원 주세요. 아유, 그러면서 잡아다 주면은 하룻밤 푹 묵었다 가세요. 자, 그러면서 여자가 소리쳤어요. 의논이 길고 왜는 쌍꺼풀이에요. 잊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 여기까지 이제 사건 정리. 어디에서요? 식당에서 국밥을 먹으면서 누구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죠? 백화의 존재에 대해서. 백화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백화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느낌이네요. 자, 밑에도 이제 상황 묘사가 나온 것 같아요. 해는 이렇게 색안경을 통해서 뽀얗게 보였고요. 신장로라는 단어 뭐니 얘들아? 신장로. 신장로, 새로 생긴 길. 새로 만든 길. 신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다리가 담배 한 갑을 샀고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어떤 배경 묘사를 통해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지. 뭐 날카롭다라고 하고 주위가 누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묘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형성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소설 자체가 그렇게 막 해피한 느낌은 안 들지. 그런 분위기가 좀 찌는 느낌을 계속 이렇게 상황 묘사를 주면서 우리한테 분위기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마을 외곽줄에 갔을 때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은 근데 이런 상황과 달리 포근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갑자기 눈 때문에 노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슨 표현이야? 갑자기 나이가 들었나? 이제 눈이 쌓였다라는 그런 거죠. 자, 신장로가 두 갈래 길로 갈려지고 있네요.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갈림길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잠깐 머문 단계.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자,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 곳 노인이 오면서 여기는 금방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노인이 오면서 정씨가 꾸벅하면서 영감님 길 좀 물을게요. 왜? 이 두 사람들은 영다리와 정씨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월출 가는 길이 어딥니까? 윗길입니까? 윗길이 맞아. 윗길이 월출 가는 길이야. 원래 가려던 목적지죠? 근데 제가 있어. 이때 제는 언덕이라는 단어예요. 저번에도 설명했죠? 제라는 단어는 무슨 제라고 하면 언덕. 수월하진 않을 거야. 교통도 두절된 모양이야. 눈 때문에. 겨울에 눈 때문에. 아랫길은요. 월출은 아니지만 감천이라고 나와. 이쪽은 감천 지역이 있어. 근데 거기는 기차가 다녀요. 당연하지.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기차 타는 게 남행열차 타는 게 목적이니까 어디서 타든 관계없잖아. 아유, 그럼 감천으로 가야 되겠구만. 자, 어디서 노인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원래 목적지인 월출이 아니라 감천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여기서는 이제 감천. 자, 여기서 영다리는 요 내어져 있는 새끼꿀을 끊어서 정씨한테 권하면서 간발 치고 갑시다. 견뎌낼까? 간발을 치다라는 게 지금 이제 눈길을 걸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끄러지는 게 좀 덜하겠지. 그렇죠?
단박을 치다라는 거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저것 좀 보시오. 영다리가 얘기하네. 저 소나무 아래 여자의 등이 보이고요. 여자의 엉덩이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얘기하면서 어우, 욕 진짜 잘하네. 갑자기 음성 지원 되는 느낌인데. 외눈 쌍꺼풀이네. 어라 누굴까? 백화의 등장. 백화를 만나는 장면. 근데 백화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노상방뇨하고 있었던 거예요. 길가에서 그냥 산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길? 감천 쪽으로 가는 길에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요. 이제 백화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주인 아줌마가 댁을 만나면 잡아달라고 하던데 잡아보시지? 자신만만하네 백화가. 그런 게 아니고 자 행선지가 어디요? 이 친구의 말은 농담이고 친구의 말이 농담은 아닐 텐데 이건 정씨의 말이겠죠? 농담은 아니고 상대를 줬죠. 그러다 아유 날 뭐라고 뜨내기 주제라고 표현을 했죠. 뜨내기라는 건 뭐고요? 떠돌아다니는 뜨내기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두 사람 영화 정씨의 모습이 행색을 보니까 우리 초반부에서 정씨의 모습 어느 정도 외양 묘사가 이 일을 전전하는 공사판을 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을 백화 눈에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유 지따이들이 뭐라고 뜨내기 주제라고 하는 말은 자 백화 입장에서는 누구들을 영달과 정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뜨내기라고 나쁘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백화와 영달과 정씨의 관계가 서로 거리감이 좀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서로 욕도 하고. 아니, 그랬던 상황에서 백화가 영달이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자, 우리도 너 같은 뜨내기 신세야. 찬샘에 잡아주고 엽이라도 뜯어야지도 너 같은 뜨내기 신세. 이거는 백화가 얘기한 것을 영달이가 얘기하는데 영달의 입장에서는 자 백화, 영달, 정씨 이 사람들이 다 뜨내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럼 백화는 어떤 사람이었지? 어떤 뭐 술집 작부로서 여인이었죠. 영달과 정씨는 노동자였죠. 이런 사람들이 같은 범주에 묶이면서 이 뜨내기는 결국 하층민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의 대표성이 생겨요. 백화, 영달, 정씨를 다 묶어주면은 결국 조금 이렇게 현실의 삶이 퍽퍽한 삶을 살고 있는 하층민들의 삶의 모습으로 묶을 수.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죠. 농담이 아니야. 나 너 잡아서 아까 보내줄 거야. 이러면서 자 이거 왜 이래? 나 험하게 자랐어. 험하게 생활했어. 라는 표현으로 묶어주세요. 그냥 험하게 술집을 전전하면서 과거의 이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정씨는 웃음을 참느라 보고 있고요. 영다리가 공동의를 하면서 아유 우리도 의리 있는 사람이니까 치사하다면 그런 짓 안 할게. 너 잡아서 안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세 사람이 동행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백화의 만남 그리고 백화가 만난 이후에 서로 옥신각신 했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동행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자, 영다리는 또 물어보네. 정씨가 물어보네요. 어디까지 가요? 집에 가요? 집 어딘데? 남쪽이에요. 전 한 3년 됐어요. 영다리가 말했네요. 아유, 쟤네들은 맨날 어디 갈 것처럼 말해요. 라는 말은 아직 영다리가 누구를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백화를 술집 여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맨날 저렇게 뭐 간대. 그래요. 자, 백화가 얘기하죠. 아침엔 고향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마음뿐이지 몇 년 못 가요. 현실이 박하니까 저 고향으로도 쉽게 못 가요.
그런데 저는 이름은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 점점점. 본명이 뭘까? 아직 얘기 안 했죠? 근데 여러분 본명 알고 있지? 자, 이름을 그럼 여기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네요. 본명을 얘기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는 본명 얘기를 안 했네. 아직은 경계심이 있다라는 얘기지. 본명 얘기 안 했어요. 아직은 경계심 있는 거예요. 백화도 영달에게 아직은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네요. 정씨가 말했습니다. 자, 월출력으로 그럼 사람들이 아까 잡으러 간다는데 당연하다는 식 얘기죠. 이런 일 한두 번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감천 가는 길로 왔지롱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 그래서 감천에서 말은 지금 영달이랑 정씨도 월출로 가다가 감천으로 이렇게 뭔가 노인을 통해서 방향을 바꿨죠. 근데 백화도 나 원래 그래서 감천으로 원래부터 가려고 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느낌이죠. 월출로 간다는 거 거기 가면 나 잡힐 거 뻔하니까 나 감천 쪽으로 그래서 돌아왔지롱 이라고 하는 사건의 어떤 개연성을 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유 입이 좀 걸걸하네. 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이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개연적인 부분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자, 걸을수록 백화는 말이 많아졌고요. 말이 많아졌대요. 무슨 표현일까? 그러니까 경계심. 그렇죠. 경계심이 줄어들고 서로 좀 친밀감이 형성되는 그런 서술이겠죠. 걸음은 자꾸 지쳤대요. 그러면서 자기 보퉁이를 찌르면서 자, 뭘 갖고 다녀요? 망치나 요거겠지요? 이러면서 어떤 너나 나나 우리 별로 다를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넘어갑시다. 조금만 더 빠르게 읽을게요. 여기는. 백화는 22살이었지만 가출해갖고 쓰린 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자처럼 조로에 있다. 조로라는 건 일찍 늙다라는 건데 뭐 성숙했다라는 단어로 생각해도 될 거예요. 성숙해 있는 백화예요. 그래서 백화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자 인물에 대해서 직접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인물에 대한 성격, 인물에 대한 특징을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제시와 반대되는 개념은 간접 제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 대화를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알거나 혹은 행동 외양 묘사 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게 간접 제시인데 이 소설은 간접 제시도 많이 되지만 이렇게 직접 제시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알겠죠? 자, 하이힐 신고 있어갖고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신 하나라도 사 신어야 되겠어. 우리가 지체되잖아. 아유, 내가 고무신 살 돈이 어딨어? 그럼 니들 먼저 가. 우리 의리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산속에 여자를 놓고 가겠어? 그러니까 깔깔대면서 아유, 무슨 돈이 필요해? 온전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점점 친밀해지는 느낌이 영달이는 백화의 입장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자, 영다리가 정시에 이제 얘기하면서 아유 허기져요. 감천에 밤에 떨어질까 여기서 뭐죠? 들리자라고 하는 그 경로가 나오죠. 백화도 코트 주머니에 발을 떼면서 아유 저 온몸이 얼었어요. 좀 따뜻하게 몸이나 녹이고 가요. 얼른 지나가자. 우리가 기다릴 기차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니까 쇠락한 초가가 한간이 보이고요. 허물어져가는 입을 보이면서 이 집의 분위기는 폐가의 느낌을 주고 있다.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갈 거예요. 저기 가서 신발이라도 말리고 갑시다. 잠깐 들리죠? 폐가에서.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부분을 보면 중요한 부분만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마당에서 쩔뚝이면서 들어갔고요. 매끈한 봉당이라는 단어 많이 나올 텐데 그 마루 없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방 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봉당 너무 어려우면 개념 잡기 어려우면은 그냥 마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있는 마당,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마당.
자, 봉당 가운데 이렇게 땔감을 모아서 불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불이 생기니까 이런 느낌, 잠도 오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죠. 포근한 느낌을 백화가 알아보고 나면서 자, 무슨 말이지? 되게 참 괜찮은 사내네. 나는 건달인 줄 알았어.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백화가 어떻게 본다라는 거예요? 영달과 정씨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또는 이제 경계심이 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런 말로써 우리는 체크를 해주면 되고, 처음부터 얘네 셋이서 다 친했던 사람들 아니죠. 이런 사건에서 인물들이 서로 가까워졌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실린 부분들도 연결이 되는 맥락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산보 가는 길이 이해가 좀 더 수월해요. 조금만 더 갈게요. 나이롱 태우지 말어. 이때 나이롱이라는 거는 가짜. 가짜로 비행기 태우지 말어라고 한 거는 왜 얘기했을까? 아, 괜찮다라고 띄워주고 있지? 우리 띄워주는 거 비행기 태운다라고 관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그렇게 띄워주지 마. 아니에요. 불대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서로에 가까운 느낌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백화가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또 마련이 되겠죠. 자, 아유,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정 씨가 이제 꼭 옆에서 해설을 해주지? 야,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백화가 너한테 괜히 그러지 마시오. 나도 과거에 연애해 봤소. 근데 이튿날 해만 뜨면 말짱 헛것이야. 이거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영달 주인 가져가시고 뒤에 자 교과서 요 앞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백화의 과거거든요. 백화의 과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중간 정도에 보면은 부산에서 소개받아서 술집으로 팔렸대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백화의 어떤 과거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백화의 우리는 과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 앞부분이 끊긴 이유는 뭐 교육적으로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부터는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부터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 오시고요. 목요일 날 오시면 여러분들 여기 요약하는 것부터 좀 할 거예요. 요약하는 것부터 좀 빈칸 채우기로 여러분들 한 40분 정도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약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비슷한지 그거 한번 맞춰보는 시간 목요일에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9번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읽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와서 하려면 힘드니까